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2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쪽에 강세가 보여지다 보니 나스닥의 상승률,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24일 그리고 26일까지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5일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일정 잡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할 주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세계 경제 구조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공식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뭐 특별한 얘기 없이 지나가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걸 봐야 된다? 25일 날 이때 연설은 꼭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 임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플레 같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거 진짜 큰 호재로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중국 이 부동산 위기론 여파로 인해서 이 중국 내 소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반도체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반도체 뭐 수출 막 급감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이 IB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 운영사들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HSBC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78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종가 대비 80% 높은 수준입니다.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가 529달러이기 때문에 종가 대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에서도 22%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 쪽에서 소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냥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는 지금 AI 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고성능의 반도체 판매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쪽에서도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판매는 증가를 하면 했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위에서부터 판매량이 증가하면 아래서부터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이 생산량이 안정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쪽에서도 단가가 맞춰질 테니까 이게 결국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싹 올라가는 모습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벌써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보다 더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기업은 엄청 안 좋고 좋은 기업은 좀 치고 가는 양극화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에 미치는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현재 9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86.5%, 그리고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40%를 웃도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파우르 장의 발언 이후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의 확률 있죠. 이것마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겠네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인상 안 하고 고금리로 유지됐다가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들어 올려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72달러로 마이너스 0.6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도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2차 전지 이쪽과 자동차 쪽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연구 개발 비용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이 자금들 자체가 결국에는 진입 장벽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후발 투자를 억누르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 나쁘지 않구나, 되게 좋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가 한풀 꺾이자마자 맥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소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2차원 나노물질 대량 생산 가능 뭐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싹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것도 상용화하고 뭐 하고 하려면은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에 올라타려다라고 하면은 약간 광기의 영역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긴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세에 집중해서 보시는 이러한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이겠습니다.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땐 한 번에 꺾이고 이게 핵심인 거죠. 뭐.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쪽 태양광 관세 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동남아 우회하는 중국 모듈에도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공장이 있는 이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 광통신 부분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덤핑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여기에 피해를 많이 받았었다?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반전의 기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안이나 이런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동안 경쟁자가 중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재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실질적으로 정말로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없어지면은 조금 더 남기는 돈을 늘려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걸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판관비로 들어갔던 돈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다 남는 돈이라는 걸. 자, 해서 이렇게 오늘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계속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것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도 있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며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뭐 특별하게 빠지거나 그런 것 없이 횡보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수급만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반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제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5.2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목표로 했던 거에 상반기에만 60%를 달성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사업 잘하고 있구나, 호재구나.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이전에 폴란드가 이제 두산하면 지금 원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한국의 컨소시엄이요. 탑3 중에 무조건 2등 안에는 들었었습니다. 프랑스가 꼴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한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쪽의 악재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는 괜찮았지만 하반기랑 내년 새로운 이제 수주 물량을 따내는 데 있어가지고 걱정되는 심리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미래 배율을 현재다가 선반영을 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완벽히 두산이 살아났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당장은 이 웨스팅하우스와 뭐든 괜찮으니까 후속 뉴스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주에는 속도감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과 수주한 부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자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생각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악재 하나만 없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좋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악재가 해소되기 전에 현재 두산에 대해서 목표로 하는 주가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자면 12개월 기준으로 2만 1,000원 부분 정도를 이야기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으니까 2만 원 초반대까지는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저 부분에 대한 추가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도달 가능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팀 코리아는 와해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산은 바뀌는 게 없는 이유가 뭐다? 웨스팅하우스에 일부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청 업체로 납품하면 그만입니다. 영업이익률만 조금 줄어들 뿐이겠죠.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고 차악 정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 이렇게 두산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소 쪽이나 아니면 가스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대를 하시면서 나오는 내용들 적용을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랑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스 다시 수급이랑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부터 한번 봤을 때 일단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이 장중에는 플러스를 찍다가 장 마감이 되고 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조심을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량이 작다면 2에서 3일 정도는 매수가 연결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 3일 정도 빨간불이 실제로 켜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른 속도로 머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반전의 모습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순위 기준은 외국인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월봉상에 계속 말씀드리는 120개월 선 지금 이렇게 뒤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탈이 없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생각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110개월선 지지라인 여기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자, 여기처럼 21선까지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 수렴 이후에 발산을 이전에 있는 고점을 딱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2만 원 아래 부근까지 매물대 많이 쌓여 있는 부분 그 아래까지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매물 소화를 끝마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요. 근데 아직 이건 뭐다? 끝이 안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일단 이 아래쪽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봤던 거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1번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괜찮다. 긍정적이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발 악재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좀 버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와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곤 있지만 아직은 아쉽기 때문에 이들 움직임 보면서 하나씩 대응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은 120개월선, 이탈 없다면 좀 더 지켜보는 식으로 그런 다음에는 21선 돌파하게 된다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이전에 있는 언덕 부근 여기마저 돌파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 아래 부근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치시고 재미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안 좋은 내용만 나오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희망을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